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Autism Awareness Month 자폐 인식의 달 혹은 자폐 계몽의 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은 매 달마다 어떤 이벤트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인가요? 12월 달에는 12월인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아메리칸 네이티브 먼스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블랙 히스토리 먼스고요.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 먼스가 따로 있고 히스패닉 헤리테이지 먼스가 따로 있고요. 그렇게 지정된 every month에 매달 지정된 행사가 있는데요. 4월 달에 이제 이번 주 주말이 4월에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 주말 4월은 Autism Awareness Month입니다. 사람들에게 자폐된 인식을 개선시키고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편한 아이들도 같이 살고 있다. 불편한 이웃들도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행사나 이 month가 굉장히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어, 우리 자폐 아이들 중에는 보더라인에 있어요. 정상범에 근접한 혹은 정상에 아주 가까워. 거기 그 정상과 정상이 아닌 것과의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애들도 있고요. 자폐 진단을 받았지만 누워서 지내는 굉장히 불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누워서 지내지는 않지만 intellectually 지능적으로 굉장히 낮은 레벨에 속하는 저희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픔, 불편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에 대한 인식을 바뀌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4월 달을 지정을 했습니다. Autism Awareness Month라고 지정을 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저는 이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몇 영상 전에 주변 친지들, 형제들, 교회 식구들한테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저희 아이와 저희 가족들이 세도나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이 장거리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년 넘게 못 갔어요. 그쵸? 모든 가정들이 다 못 갔겠지만 그래서 저희 어른들은 그냥 이 결정을 했죠. 애들이 이제 봄방학도 끝나는데 한번 갔다 오자. 무슨 큰일 생길까? 뭐 하는 마음에 일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제 세도나 같은 데 가면 아시겠지만 다 하이킹 트레일이에요. 산행을 하고 이러는 게 그 여행이 사실은 일상입니다. 저희는 그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는 4마일 하이킹 트레일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의 아이는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 혼자서 화장실 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하지만 일단 그런 자연의 공간에 가면 어른들은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그냥 저쪽 걸어가서 나무 뒤에 가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나오잖아요. 저희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상쯤 다 왔을 때, 즉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다 왔을 때 아이가 바지에다 오줌을 쌌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제가 항상 엑스트라 클로즈를 그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뭐 창피하긴 하지만 아이가 불편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갈아입혔는데 어떤 그 미국인의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크네를 이런 데서 옷을 홀딱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은 아이를 업고 계셨는데 편안하기를 그 째려보는다는 눈빛에 내가 우리 아이는 어티스틱이라 이걸 해결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이를 물론 아이가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커리지 하기 시작했고요. 잘할 수 있다 그랬고 아이 손을 잡아서 바위로 올려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아이의 불편함,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하대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어티즘 어웨어런스 먼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미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복지 측면에서도 한국보다는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요. 아이가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인상 쓰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먹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뿐이죠. 만약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아이가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막 책상을 두드린다거나 이러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리면 그들이 수긍은 합니다. 좀 불편은 해도 그들이 수긍을 합니다. 아, 저 아이는 저런 불편함을 갖고 있구나 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unfortunately 이게 제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노벰버 2007년 1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뭐 1970년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확하게 지정이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유엔에서 4월 2일을 제가 알기로 이 회의가 카타르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회의에서 4월 2일을 월드 어티즘 어웨어런스 데이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전 세계의 고층 빌딩, 동참하고자 하는 고층 빌딩들은 light up the blue예요. 그래서 모든 빌딩들이 블루로 켜놓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두바이 버즈 칼리파라는 큰 빌딩이 불을 켰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불을 켰던 그 뉴욕의 큰 빌딩들 몇 개가 동참을 해서 불을 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서 이런 아이도 우리 주변에 산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들의 의도나 행동이 여러분들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부모님들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이 아니라 그 이전 2019년까지만 해도 어티즘 어웨어런스 먼스에 로컬 커뮤니티에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보드워크라고 해서 같이 손잡고 걷는다든가 뭐 이런 띠를 두르고 어티즘 어웨어런스 리본이라고 있어요. 그 세월호 리본 아시죠? 이렇게 생겼던 리본 노란색. 그거랑 똑같은 모양의 어티즘 어웨어런스 그 리본은 그 안에 퍼즐들 무지개 색깔 퍼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300피스짜리 400피스 그게 어티즘을 상징하는 심벌이거든요. 그 리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메고 그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고 많이들 걷기도 시작하시고 돌아다니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바뀌면 너무 좋겠죠. 사실 아직 그만한 약이거나 그만한 기술이나 그만한 의학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 아시겠지만 부모님들 어티즘은 왜 생기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연구가 너무 미흡하다고 사실 한탄 아닌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뚜렷이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부당함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거를 많이 알려야 돼요. 물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이 불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집에 오는 BCBA, 테라피스트 BCBA 슈퍼바이저하고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를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아이가 커서, 즉 18 years가 넘어서 법적인 보호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 그때 위험에 처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obvious 하면 좋습니다. 아주 obvious 하면 너무 좋아요. 아이가 증상이 저희 아는 증세가 너무나 obvious한데 보더라인에 있는 애들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다 낫고 우리 느낌엔 정상적으로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애가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에서 잘못 작동이 되면 아이 행동들을 컨트롤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곤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그래서 이 아이가 어티스틱이고 어티스틱 진단을 받았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보다 부족한 아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커뮤니티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달이 4월 어티즘 어웨어런스 먼스입니다.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불편함을 알리는데 좀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티즘 스티커를 오더를 좀 해서 제 차에 좀 붙이고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아이가 불편을 당하지 않게.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고 막 그래서 너무 좋죠. 그거는 어떤 부모에 말하는 로또 당첨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학생들도 있고 많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족함으로 자라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월 달을 잘 활용해서 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마존 가시면 제가 알기로 그 어티즘 심볼 스티커를 팔아요. 사셔서 한 달만이라도 차 유리창에다 붙이고 다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강제성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서제스션 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구글 찾으시면 어티즘 스티커는 되게 간단합니다.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뭐 최소한 여러 가지 색깔로 섞여진 퍼즐 모양의 심볼 스티커가 있습니다.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알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서제스션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부당한 대접을 안 받고 이 사회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어티스틱 아이를 기르는 아빠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1호 어티스틱으로 판정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도널드 트리플렛이라는 분인데요. 아메리칸 어티즘 페이션스 1호입니다. 이분이 1948년, 38년인가요? 그때 존 홉킨스 하스피달에 있는 닥터로부터 이그제마인을 받습니다. 테스트하고 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서야 그분의 어티스틱으로 인해서 어티스틱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보라느니 멍청이라느니 이런 별명들이 그 당시에는 따라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영구 없다의 영구 있잖아요. 뭐 심영래 씨가 개그로 희화하기도 하셨지만 그 이전에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 연구는 어티스틱 키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을 하면 딴소리하고 한 곳에만 포커스돼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다른 말하고 그래서 그걸 희화화시켰던 옛날이지만 지금은 어티스틱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작년 CDC 통계로 보면 54명당 1명이요. 그렇다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올해가 아니어도 되고요. 다음에 가도 되고 꼭 내 아이가 어티스틱이 아니라고 해서 동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친척, 내 온 친구의 자녀들 혹은 내 친구가 어티스틱이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4월에 어티즘 어웨어런스 먼스에 동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행사가 좀 스케줄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버추얼리라도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